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김범준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지도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국가기관 전략집중훈련이나 대학교 청년취업 아카데미, 국가인적개발모 컨소시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이나 저녁에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직자 직능 향상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NCS, 요즘 NCS 일학습 병행제 훈련이라든가 노동부 지원 과정 훈련,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의 교육 훈련 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정규 과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점차 이제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지도사라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거의 근 한 15년 이상을 소프트웨어 강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자바라든가 C 언어 같은 랭귀지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장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이제 그 직업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도하는 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지도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분야의 이제 강의를 제가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기관 전략직종 훈련이라든가 직업 훈련으로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강사라고 지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그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도하는 지도사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역시 소프트웨어 지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뭐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루는 랭귀지가 실무에서 이제 뭐 현장에서 쓰는 쪽보다는 이제 코딩 교육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도사는 좀 더 실무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도사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지도사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제 어떤 기초 지식을 뭐 여기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다루기보다는 실습 위주로 소프트웨어 지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라이브 코딩이라든가 실습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지도를 할 때 뭐 PPT만 이렇게 열고 PPT 설명만 하고 끝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 이제 그 실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실기를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좀 뭐 뭔가가 이제 좀 그 실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뭐 그런 좀 흔한 얘기가 있듯이, 뭐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고 쳐보고 그렇게 이제 해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감각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도 모두 교육의 일환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함께 찾아가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고 그런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지도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기 교육과 이론 교육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 같은 어떤 실무 교육에서는 실기와 이론이
실기 한 60에 이론이 한 4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이론만 많이 이제 치중하시게 되면은 좀 뭐 아는 것은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어떤 그 일함에 있어 가지고 기술이 부족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제 직접 뭐 직접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인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인제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뭔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자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자유롭게 인제 뭐 자유자재로 인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안다고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뭐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뭐 그것을 뭐 장황하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자기가 직접 뭐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도사 과정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기초적인 어떤 문법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 코딩하고 실습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도사 과정에서 이제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지도사는 뭐 일단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랭귀지라고 하면은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 처리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만들었을 때 그 정보를 어딘가 스토리지라든가 아니면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들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뭐 다루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어떤 클래스들을 제작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요즘은 아무래도 GUI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유저 환경이 없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웹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보여지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이 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윈도우도 띄우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웹상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기술인 뭐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에서 이제 웹 프로그램 서버 쪽 프로그램인 이제 서블렛이라든가 JSP, 그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같은 이런 패턴들을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무래도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뭐 그런 학생들에게 자바나 C나 C++를 바로 이렇게 교육할 때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뭐 영재가 아닌 이상은 뭐 바로 그냥 이 성인들이 하는 어떤 실무에서 사용하는 뭐 자바라든가 C++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뭐 코딩을 하고 그런 거에는 좀 힘든데, 그래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스크립트 언어가 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제가 이제 또 파이썬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설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뭐 기초적이긴 하지만 JDK를 다룬다거나 이클립스나 뭐 아니면 제프레인 같은 그리고 톰캣 같은 이제 어떤 톰캣 컨테이너 서버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를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지도사가 자바를 설치를 못한다,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를 못한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바 교육을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 뭐 자바가 이제 한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교육하던 그 환경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그 교육에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자바로 뭐 PHP라든가 ASP로 만들었을 때는 호스팅에 이렇게 올렸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HTML 파일을 그냥 올리면 되기 때문에 업로드를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웹 호스팅에 업로드를 할 때 이제 자바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뭐 자르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와르 라이브러리 파일로 우리가 변환시켜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자바를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컴파일한 결과물을 우리가 뭐 클래스라든가 이런 거를 서버에 업로드를 했을 때 처음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버와 내가 지금 작업하는 환경의 PC의 이제 어떤 버전이라든가 뭐 운영체제 환경이 좀 달라졌을 때 그게 원활하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버전의 구애는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VM 버전이 좀 다르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뭐 JDK 버전이 달라서 뭐 컴파일이 좀 환경이 달라진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바로 읽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버에 업로드를 했을 때 뭐 패스라든가 아니면 매핑이 좀 잘못돼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톰캣 설정이 좀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한번 안 되면은 또 당황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어떤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업로드를 하는 부분도 모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로드하는 부분을 한번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일단 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기초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다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 컬렉션 안에 컬렉션을 넣거나 뭐 컬렉션 안에 다른 객체들을 넣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소프트웨어 언어를 하면은 뭐 다양한 어떤 뭐 수없이 많은 수많은 이제 수십 개 이상의 어떤 그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완성이다 그러면 뭐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좀 이론적으로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이론적뿐만 아니라 뭐 실기도 이제 해보고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MVC 패턴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뭐 MVC 패턴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웹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서블렛과 이제 어떤 그런 연동을 통해서 MVC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MVC 패턴에서 이제 VO나 이제 DAO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맵이나 리스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공부한 것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웹 프로그램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에서 MVC 패턴을 활용해서 뭐 간단한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뭐 성적 출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건 이제 오라클 XE라든가 그 다음에 MySQL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오라클 XE 같은 경우는 뭐 포트 같은 것들이 톰캣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뭐 8080 포트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XE에서는 어떻게 이제 포트를 변경하고 톰캣은 어떻게 변경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MySQL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 뭐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계정을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계정을 생성하고 또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권한 설정, 그란트 권한 설정하고 하는 것이 좀 수월한데 MySQL 같은 경우는 조금 오라클보다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오라클 MySQL에서 어떻게 계정을 생성하고 어떻게 또 뭐 권한을 바꿔주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이라든가 마이스퀘어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뭐 장시간 뭐 안 썼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관리자 뭐 시스템이라든가 시스 같은 아니면은 루트 계정의 어떤 비밀번호를 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오라클이나 이제 마이스퀘어에 이제 비밀번호를 뭐 새로 뭐 만들어 준다거나 새로 생성시켜 준다거나 그런 그 기술들을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JDBC 설정을 해볼 건데
JDBC 설정을 할 때는 뭐 앞에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MySQL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다뤄봅니다. 뭐 JDBC도 해보고 뭐 그런 예제도 많고 그런데 SQLite라든가 뭐 H2DB 같은 좀 가벼운 설치하기도 쉽고 좀 가벼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클립스에서 연동하거나 아니면은 이클립스 연동 외에 이제 JDBC 설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뭐 많이 또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QLite라든가 뭐 H2DB를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학생들에게 실습할 때 뭐 매번 그렇게 무거운 오라클이라든가 뭐 MySQL 막 설치할 때 막 시간을 뭐 다 잡아먹고 뭐 특히 이제 재직자 수업을 할 때 오라클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SQLite라든가 H2DB 같은 것들을 설정해 가지고 좀 빨리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뭐 H2DB나 SQLite 같은 뭐 이런 가벼운 DB와 이제 연동하는 이클립스와 연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JDBC도 설정해보고 그런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저희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한번 MVC 실습을 하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이제 대표적인 MVC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스프링 실습을 할 때도 그냥 뭐 오라클이나 마이스큐엘보다는 뭐 그런 예제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뭐 H2DB로 그냥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강에서는 뭐 부여 객체나 DAO 객체 등을 이제 한번 직접 만들고 이제 설정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또 다뤄볼 생각이고 11강에서는 마이바티스와 자바 ORM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실제 마이바티스나 자바 ORM 프레임워크를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조에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뭐 STS 뭐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STS 상에서 이제 뭐 레가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바 스타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스프링 부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스프링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바티스 자바 ORM을 한번 실습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지도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현재 했던 것이 빈 쪽이나 아니면 서버 쪽, 그 다음에 뭐 객체 지향 언어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화면단에서 화면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2강부터는 화면 구현이라든가 화면단에서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웹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제 실무에서도 개발자의 이제 한 뭐 거의 80% 이상은 개발자 중에서 80% 이상은 웹 프로그래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에서 이제 GUI 쪽인 뭐 HTML이라든가 CSS,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랭귀지들을 이용해서 또 뭐 웹페이지에 이제 화면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쪽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jQuery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능을 부여해주는 뭐 그런 예제를 몇 가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서버를 이제 연동해는 비동기식으로 연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동기식으로 연동할 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AJA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기술인 이제 AJAX에 대해서 또 개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프링을 하게 되면은 뭐 좀 서블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거나 예전에 했던 부분을 좀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면 좀 약간 뭐 빨리 이제 스프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못 다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예전보다는 좀 스프링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과 JSP를 이용해서 우리가 MVC라든가 뭐 웹 MVC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그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이제 구조를 좀 서블렛을 이용해 가지고 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를 직접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서 스프링이 뭐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설정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 구현하면서 그렇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는데, 19강에서부터 25강까지는, 이게 좀 한 5강, 6강 정도의 어떤 그 짧은 강의로 이제 파이썬을 모두 이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파이썬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 그런 차원에서 파이썬 설치부터 해서 어떤 파이썬의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라든가, 문자열, 그 다음에 입력,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자료 구조. 파이썬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문자열 처리라든가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자바에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주소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적 출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자바보다가 자바와 어떻게 이제 좀 다르게 이제 구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파이썬과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파이썬 그러면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AI 같은 이런 그 분야에서 이제 또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파이썬이 좀 배우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이제 많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이썬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여기에서 우리 과정에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파이썬 이제 실습하는 차원에서, 파이썬을 실습하는 차원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크롤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총 25강에 거쳐서 제가 소프트웨어 지도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모든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소프트웨어가 없을 수 없는 그런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이렇게 25강 어떻게 짧은 시간에 25강의 어떤 짧은 시간에 그걸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실습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좀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 이제 그래도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지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실무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지금 요즘 트렌드에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제가 한번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2강부터 조금 실습을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